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헬로 머니언즈 겨울의 초입에 인사드립니다.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지식을 채워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곳으로 시동을 걸어주실지 궁금한 부릉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입니다. 저희 사촌형이요. 그렇죠. 혁수앵커의 사촌형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보의 여정 권혁중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2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엔 하은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다고요. 하은 이슈. 네, 오늘은 정말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한 지 무려 4년 10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정말 우리나라 증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자, 올해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70% 가까이 급등을 했죠. 동학개미들 아주 활짝 웃으면서 이제는 뭐 20만 전자, 또 100만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과열은 아닐지, 이제 올라왔으니 내려갈 길만 남은 건 혹시 아닐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쭤보고 싶어요. 네. 권혁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 4,000P를 이제 돌파했던 힘은 뭐겠느냐. 이거를 먼저 알면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AI 이 수혜가 엄청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에서 영향력이 30%가 넘어가거든요. 야. 이 종목 오르면 코스피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와 관련돼서 무섭게 오르고 있다. 두 번째로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지금 넘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정책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르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예요. 상법 개정 1, 2차 통과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 투자자들이 또 돈을 들고 우리나라 시장에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지금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 현재 진행형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 평론가님? 저도 말씀을 좀 보태면요. 네. 일단은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지탱해 왔었던 주도주가 있어요. 조방원 들어보셨죠? 조선, 방원이요? 예, 조선, 방산, 원자력. 원자력. 예, 이 세 가지 이 섹터가 그동안 우리 시장을 튼튼하게 지켜온 주도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요, 조방원에서 주도주가 반도체로 옮겨왔습니다. 자, 바톤을 받아라라고 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넘겨준 거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역할을 넘겨준 조방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탄탄합니다. 여전히 좋은 잘 실적 받쳐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네. 실적 나고 있고요. 시장을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은 반도체 뭐 어마어마합니다. 2027년 조금 더 길게 보면 2028년까지 호황이 이어진다는 이른바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은 반도체도 역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 3년 전부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섹터 2차 전지 섹터. 하나 손 한번 잡아요. 네, 손 한번 잡아요. 눈물 좀 닦으시고요. 예. 같이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갑자기 시큰하네요. 네. 사실은 언제 살아나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네. 최근 수익률이요 1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르는 섹터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호재가 만발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은 사실 그래도 한국 주식은 좀 왠지 찜찜해라고 하는 저평가를 우리가 좀 받아왔었거든요. 네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상법 개정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주주 가치를 올린다라든지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4천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살까 봐요.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우리 오늘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매주 네네. 회의를 하는데 좀 확실히 좀 조심해야 할 것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이게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거의 66%, 68%. 요 부분이 불안하거든요. 네, 걱정 불안하죠. 근데 또 단기간에 빠져버릴까 봐. 맞아요.
두 번째는 좀 우려스러운 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진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AI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좀 거품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는 더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가요? 네. 네, 물론 4000P라는 꿈의 숫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돼라고 하는 매물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조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아직 이 정책 모멘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상법 개정안이 대기 중에 있고요. 그렇죠. 연말에.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세제 개편안도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 우리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호재거든요. 이런 정책 모멘텀이 여전히 대기 중에 있다. 조정을 겪겠지만 조정 끝에 다시 우상향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보태고 싶습니다. 사실 새 정부 출발할 때 목표는 4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5천이었잖아요.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런 추세라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조정기 끝에 5천은 온다. 아니 온다라는 표현은 못하죠. 네네네네. 그 누구도 주가는 예상할 수 없기 그래도 때문에. 희망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군요. 왜냐하면은 전제 조건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실적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과거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뭐 실적의 모멘텀이 확실히 있어야지만 5,000P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모멘텀이 확실하게 밑받침해야 됩니다. 이거 된다 그러면 진짜 5,000P도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건만 해결된다 그러면 뭐 5,000P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저도 평론가님과 의견이 같은데요. 저도 5000P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시장의 PBR이 1.3인데 일본이 2.6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만 가도요. 수치적으로는 그냥 5,100은 저절로 자동으로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1.5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2배 정도만 평가를 좋게 받아서 PBR이 3 정도까지만 된다라고 해도 20만 전자는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점수만 받기 시작한다면 5,000P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처럼 이제 귀가 좀 팔랑이시는 분들은 들어갈 땐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더 꽉 붙들어야겠죠. 투자에도 또 개인 삶에도 일단은 균형을 찾는 전략 그리고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은 아나운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혁수 앵커가 준비해온 2주의 소식 머니. 오늘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담배값에 적혀있는 담배 스펙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올해 초 바뀐 담배 유해성 관리법, 일명 담배 성분 공개법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올 초 바뀐 담배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담배값에 적혀 있는 유해 성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부터 새로 해야 하는데요. 측정 방식과 표기법이 아주 깐깐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가 도대체 문제였길래 그런 걸까요? 이주의 머니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 담배 자체가 일단 저한테는 좀 낯설거든요. 네. 오, 담배 성분 공개법 어려운데 박시동 평론가님 이게 뭔가요? 그동안은 담배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니코틴이나 타르 정도만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국민들의 건강과 알 권리 차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2023년에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이 담배 유해성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조금 뒀어요. 근데 이 유예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11월 1일부터 이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법에 따르면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유해 성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담배각을 보면 뭐 타르 1mg 아니면은 뭐 니코틴 0.1mg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믿고 이제 유해 성분의 함량이 낮은 담배를 마치 이거는 괜찮나 보다. 순한 담배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아, 이것밖에 안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네. 거군요. 타르 함량이 1mg 제품인 국내 담배가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측정 방식에 따라서 어떤 담배 같은 경우에는 95배 정도 더 높게 타르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측정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95배면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00배잖아요, 100배. 와,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은 실험 방법에 있습니다. 담배 끝에 보면 필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필터 그 중간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천공이 있거든요. 네. 기계로 측정할 때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태우실 때는 손과 입술로 그 부분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담배 태울 때는 독성 성분이 더 많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흡연 패턴이 달라서 정확한 인체 노출량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측정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보고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유해 성분 몇몇 종만 표기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사실 담배에는요 400개 이상의 유해 성분이 있습니다. 이야. 진짜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해 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면서 다른 담배랑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뭐 저타르 1mg 이하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다고 하면요. 네. 사실 타르 성분은 줄였더라도 알고 보면 일산화탄소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기체형 독성 물질은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르 하나만 줄어들었고 나머지 네. 399가지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이 뭐 순한 담배라면서 팔았던 이 저타르형 담배, 그러니까 0.1mg, 뭐 1mg 담배는 사실은 순한 게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더 있네요. 해로운 다른 물질도 들어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조금 기만하는 그런 상술이 아닐까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담뱃값에 있는 유해 성분들을 그냥 다 표시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유해 성분이 400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다 표시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너무 많아요. 다만 이제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요. 세계 보건기구의 이제는 권고에 따라서 타르, 니코틴 이런 함량을요. 숫자로 표기하는 거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표기를 금지했다고요? 네. 차라리 그냥 이 안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라고만 표기를 하는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르, 뭐 니코틴 이게 적게 숫자를 표시하면은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그냥 모든 담배는 다 해롭다. 이렇게 이제는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법 제11조에는요. 이렇게 이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봤더니 담배의 포장에 특정 제품이 다른 것보다 덜 유해하다는 허위 인상을 간접적으로 조성하는 용어, 상표, 기타, 표지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오해할 만한 거 쓰지 마.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라이트, 마일드. 순 이런 거 사실 이제는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오해를 하니까. 왠지 연할 것 같고 순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상하다. 나는 얼마 전까지도 뭐 마일드, 뭐 순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개정이 됐던 거는 2015년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담배가게 마일드 이런 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꽤나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알고 소비를 하고 싶은데 안 알려주는 것도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작은 글자로 하기에는 매번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흔히만 겁니까?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즘 추세는요, 웹사이트,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이런 유해 성분을 리스트로 쫙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 유해 성분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당장 내일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요거 다 있는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팔고 있는 모든 담배 이제 새 법에 따라서 싹 다 검사하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팔고 있는 모든 담배는 의무적으로 전부 유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팔고 있는 이 모든 담배에 대해서 2년마다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검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새로운 담배가 출시되면 출시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유해 성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유해 성분 8종을 검사했는데요. 네. 이제는요. 관련 담배 같은 경우에는 44종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확 나오네요. 액상형은 20종 정도를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코틴이나 타르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벤젠, 중금속, 각종 독성가스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항목을 검사하게 될 겁니다. 추가로 정보 하나를 드릴게요. 실제 이제는 그 검사 방식도 좀 바뀌게 됩니다. 더 엄격하게 바뀌는데 바로 강화 포집법 방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길게 오랫동안 사실상 포집을 해서 이 유해성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금 더 깐깐하게 엄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앞으로는 검사할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업체가 검사 결과지를 안 내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검사지 제출을 안 하거나 또 의무 공개해야 되는 것들을 누락하거나 하면은요. 네. 법이 깐깐해졌습니다. 네? 무조건 해당 제품은 회수해서 폐기합니다. 결국에 담배 역할을 하긴 하네요. 태워지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애써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다 폐기하게 되면 또 이렇게 수입이 안 생기는 거니까 또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막심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는 그 유해 성분 결과를 어디에 표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중요하죠. 네, 예. 일단 검사 결과는 식약처에 일단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식약처는 그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2026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공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를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담배값에 QR코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QR을 찍으면 이제 더 많은 정보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소비자분들에게 더 빠르고 또 편리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결정이 될 때까지, 시행이 될 때까지는 현재 담배값 표기는 지금하고 동일한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요.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할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담배사업법은 기재부가 관할을 하고 어머, 있거든요. 네. 이 두 법안 사이에서 약간의 엇박자가 현재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담배사업법도 같이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기재부가 사실상 조금 손을 놓고 있고요. 복지부랑 식약처도 새로운 법 시행되고 나서 소비자 혼란이 얼마나 생기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쨌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거 그리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거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법이죠. 실제 우리나라의 흡연율을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정부가요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높다는 높죠. 얘기네요. 예. 근데 흡연율을 줄이면 뭐가 좋겠느냐? 먼저 사회적 비용이 이제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인데 사회적 비용이 손실액이 13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다음에 직접적인 비용이죠. 한마디로 의료비입니다.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4조 한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만 줄일 수 있어도 그럼 당연히 비용, 사회적 비용도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흡연율만 줄이면
이런 비용이 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아, 의료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줄어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연장선에서 나온 관련된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핵심에는 결국 소비자의 알 권리 또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자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투명해진 정보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전해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